대선 충당금 계속 보겠습니다. 대선 충당금의 송부상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법령 61조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삼혈지금 대여금 그밖에 준하는 채권은 각국 구분했다는 것을 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선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외삼혈지금은 우리가 기업회계준 그래서 다루는 이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여금 금전 소비대책 등에서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이 밖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 기준이 대손에서 설정이 되는 채권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가초과액 상장하는 채권은 우리가 이제 부인하는 부분입니다. 시가초과액은 우리가 이제 부인하는 부분, 부당행위 계산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손 충당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말 그대로 이제 대손이 예상되는 것들, 근데 담보가 설정되면 그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빼고 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충당금은 그럼 얼마만큼 인정해주냐? 이제 우리 2항이 있는데, 우리가 그 2항에 보면 장부가, 채권, 이 밖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의 합계액의 2%, 우리가 보통 2%로 얘기합니다. 1%하고 실적, 채권에 대한 대손 실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다. 그러니까 1%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하고 실적률, 이제 맥스라 표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의할 게 이제 보시면 채권의 장부가액, 채권의 장부가액을 표현했는데, 이 세법 기준, 세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채권의 장부가액은 당연히 세무상 채권가액입니다. 채권가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 이런 고려한 우리가 회계 기준에 있는 채권 잔액에다가 법인세 우리 조정하면서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이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요 하나 정도 이제 처음에 좀 낯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들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세무상 장부가액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세법에서는 당연히 세무상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의 장부가액 이거 읽으실 때는 세무상 장부가액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손 실적률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건 1%입니다. 그래서 1%이기 때문에 무조건 1%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실적이 우리가 나쁘더라도 1%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하는 회사들도, 채권관리 잘하는 회사들도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으려고 대손 충당금 1% 무조건 썼습니다. 대손 실적률은 보시면 당연히 직전 사업연도 종료 현재 채권 잔액, 당연도 현재 종료 채권 잔액은 다음 연도에 미치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 분모가 되는 거는 전년도 현재 채권 잔액, 이것도 당연히 세무상 채권 잔액입니다. 그리고 얘는 올해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의 채권이 전년도 잔액, 작년도의 채권 잔액이죠. 전년도 채권 잔액이 채권 잔액이 인정 작년도에 대손되겠죠.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거죠. 올해 발생한 채권이 올해 대손된다.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전년도의 채권 잔액 기준으로 분모를 하는 거고, 대손은 당연히 올해에 맞는 올해 대손 떤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실적률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에 어떤 건 지주연도, 어떤 건 당연도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외울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올해 내가 대손 맞을 거는 전년도 말게 생기는 거지, 당연년도 발생한 게 대손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채권관리 잘못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전 4년도 종료일 현재 채권 잔액 기준으로 우리가 대손 실적률을 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보증법에 대해서 이제 인정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디에 있냐면 이제 대손주택 계산의 법칙 그리고 이제 법인세 시행 규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규정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됐냐면 당해 사업연도 대손주택 송금사업 범위액에서 입금에 산입하여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으로 계산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보증법을 허용해 준다는 걸로 보증법으로 허용해 준다는 규범입니다. 각각 입금 또는 송금. 왜냐면 총액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법 플러스 마이너스 가는 거고 얘네들은 순액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감한 잔액만을 차감한 거. 차감한 잔액만을 이렇게 표현한 게 보증법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동일인에 대해서 매집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가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당사자 간의 약정, 매집채권하고 매입채무를 상계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20% 할 때 해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액, 상계를 하는 거는 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채권, 상계 대상 채권이 10,000원이고, 비상계 대상 채권이 30,000원이면, 그 30,000원 기준으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업종, 특정 업종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상계를 많이 합니다. 채권과 채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은 나옵니다. 상계를 하기로 했다. 상계를 안 하기로 했다. 약정했다, 약정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법칙에 있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제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송금산입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약간 혜택을 주는 거죠. 구상채권도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구상채권도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서 중요도는 떨어져요.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보시면 이제 법률에 따라 신용보조하는 사업을 이제 특정 업종만 우리가 구상채권에 대해서 상각충당금을 송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송금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각충당금을 인정해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국고보조금하고 공사부담금, 보험 차익, 여기 성격이 다 비슷한 겁니다. 보시면 이게 타이틀 보면 요 앞에만 바뀌었는데 하나는 국고보조금, 하나는 공사부담금, 하나는 보험차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걸 받아서 우리가 사업용자한테 취득했어요. 취득했을 때 송금을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험차익을 했어요. 보험차익을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000원짜리인데 우리 이제 화재라든지 뭐 손실 났어요. 손실 나서 우리가 이제 보험차익을 10,000원 이렇게 받았어요. 10,000원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세후 금액이 예를 들어서 세후 금액이 우리가 7,000원이다. 그러면은 본래 건물을 우리가 다시 재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세금을 매긴다면 그러면은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험 차익을 받아서 보험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있기 전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아도. 왜냐면 국가에서 그만큼 떼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보험 차액을 일시적으로 송금을 산입해 주는 거예요. 송금 그러니까 그 입금 산입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입금 산입. 쉽게 얘기해서 받았을 때는 그 우리가 다 국고보조금 같은 거 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수익 입금 산입 성격인데 입금 산입으로 안 봐주겠는 거예요. 안 봐주고 그러면 언제 이걸 해소하는 거냐? 이런 고정자산 다 사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상각을 하는 거예요. 상각. 일반적으로 상각을 하고 어떤 건 이렇게 상각하는데 상각할 때 이제 상각비가 발생하잖아요. 상각할 때 상각비가 10,000원 발생하면 이 중에서 일부 뭐 8,000원은 이런 성격을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2,000원만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후속적으로 계속 처음에 일시적으로 이제 많이 송금으로 딱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상각비 할 때 송금을 덜 인정해 줘요. 사후적으로 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금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준비금은 한 번에 적립하고 실제 지출할 때 우리는 그 상계하니까 송금을 인정 안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용 취득자산 같은 거는 취득금액 할 때 입금으로 인정 안 해주고 상각할 때 그 상각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법인세 효과를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고보조금 공사보험차액 각각의 내용을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내용은 대동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 타이틀만 바뀐 거라서 대동 소유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지급받은 날 속하는 사업자 종료일까지 우리가 취득한 계란을 사용하면 사용하고 하면 우리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우리가 계산할 때 송금을 산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입금인데 입금으로 우리가 안 봐주고 송금을 봐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이항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우리가 송금에 산입한 내역법을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송금 산입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뱉어내죠. 뱉어내는 겁니다. 입금에 산입한다. 그 얘기입니다. 준비금은 거의 똑같습니다. 네, 공사부담금도 똑같습니다. 공사부담금도 우리가 공사부담금을 받으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중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 내 타이틀 이렇게 넣는 거고. 이 보험차익도 똑같습니다. 보험차익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나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보험차익을 바로 세금을 때려버리면 우리가 받은 차익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원상 기존 손실만큼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 산입 인정해서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해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각할 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송금에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계약하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는 2년 앞에 거는 우리가 1년 내에 쓰게끔 되었는데 얘는 2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간, 유효기간이 좀 다릅니다. 고용목적 기간은 우리가 5년이었고 책임지고 3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2년 이게 좀 다르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 이쪽 부분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외우는 쪽으로 이제 문제 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금하고 충당금 가볍게 했고요.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대손 충당금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손 충당금 앞에 대손 상각비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준비금 충당금 마치겠습니다.